네,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시장을 좀 심도 있게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도 챙겨드리는 시간인데요. 와운의 파트너 강동진 박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주요 국가들의 어떤 표정이라 그럴까요? 한 주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미국과 유럽의 이 통화 정책이 상당히 좀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월까지는 세계 증시가 대단히 화려한 랠리를 전개했었는데요. 네. 3월 들어서 뚜렷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우리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2월에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정권 시장에 좋은 호재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3월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그 뉴스가 점점 이제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현황표를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이 테두리 색깔이 아주 파란색이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색깔이 조금 밝게 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유로존이 되겠고요. 아시아 쪽에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등등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이 시간에 조정 신호가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4일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전체 지수가 25개 지수가 되겠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상승률의 동향이 되겠는데 러시아, 브라질, 우리나라, 그리스 그리고 주 위에 있는 터키 이들 나라 증권시장은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는 3년 동안에 8% 정도 올랐는데요. 일본의 경우가 120% 올랐고 독일이 100% 이상 올랐고요. 미국의 나스닥이 80% 이상 올랐고 세계 평균으로 보더라 그래도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8% 정도 올랐으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죠. 그 위에 위기 후보국들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브라질의 경우는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새롭게 좀 금융시장이 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나라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터키하고 태국하고가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최근에 낙폭이 크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불안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금융이 약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달러가 상당히 강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달러라든가 그 관련된 상품 안에서 좀 추이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박사님? 달러화가 강하다는 요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로존에서 대규모의 자금 공급, 유동성 그 확대 정책을 펼치니까 유로화가 약세이기 마련이거든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계 각국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이니까 먼저 유동성을 공급했던 달러화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달러가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타 지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상품 지수, 국제 유가, 금 가격이 일제히 내리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의 위치가 직전 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정도 혹은 직전 저점을 깨기도 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러화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연관관계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일 오른편에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거의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채 유가가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45달러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40달러가 깨지고 30달러대 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달러가 급등하다가 아주 내리는 그 시점이 13년 전쯤 되는데요. 지금의 달러화 위치가 그래서 12년 최저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치 지형하고 이 상품 지수하고도 연동 관계가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정부 시절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통 정부인 공화당 정부 시절에 유가가 급등했다는 것도 이 지표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뭐 전략을 세우는 데서 시장 흐름이 어떨까도 예측해 봐야 될 텐데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글쎄요,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금리 자연스럽게 빨리 가겠는데 싶다가도 그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보면은 기대도 못 미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도 너무 강해서 미국도 부담스럽겠는데. 그럼 이게 금리에 대해서 연준도 상당히 고민스럽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사님 의견 어떠시죠? 제 생각으로는 그 경제 지표도 그 좀 가중치가 높은 게 있고 좀 잔잔한 게 있거든요. 고용 지표와 GDP 성장률 수치 등등은 비교적 가중치가 높은 것이 되겠죠. 연준이 그 위의 뭐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연준은 이미 자기네들의 마일스톤이 있지 않을까, 일정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자자 의사결정하는 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뭐 연준에서 6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느니 9월에 하느니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연준은 아마도 2분기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의 지난 주말에 시장 동향을 좀 살펴봐드리면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락 부분인데 중간중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내렸습니다만 3분의 1 정도 올랐는데 다우지수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인데요. 가중치가 비교적 큰 종목군들이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지 펩시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렸거든요. 이것들이 가중치가 비교적 큰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버크셔 해드웨이라든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런 것들이 내렸고요. 오른 종목군의 동향을 보면은 바이오 쪽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바이오젠이라든지 등등의 종목군들이 오른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오른 것이 보이고 있고,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쪽이 소재 에너지 섹터거든요. 이쪽이 좀 연일 부진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지표를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종별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6개월 동안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락 부분입니다. 6개월 동안의 경우를 보면 제일 아래 베이직 머티리얼스 이게 기초 소재 쪽이거든요. 에너지 쪽하고 소재 쪽인데 이쪽 부분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위의 부분 헬스케어라든지 서비스 쪽은 그래도 좋았거든요. 1년 내내 참 좋았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의 하락 이것은 달러와 강세로 비롯됐습니다만은 지난 6개월 전부터도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투자 전략으로 좁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리를 내렸고요. FOMC 회의 앞두고 상황에서 어떤 여파가 국내 증시에는 일어날까 하는 부분인데요. 힌트 좀 주시죠, 박사님. 일단 추세를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의 여러 현상들이 이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 코스피가 상승 채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가파르게 내려가지고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은 채널 하단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리기에는 그 폭이 많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4일 동안에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기간 조정, 시간은 좀 걸리겠다. 이 반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간은 언제냐? 이번 주 중반에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은 하방 경직성의 이 모습, 더 내리지 않고 반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표 좀 살펴봐 드리면은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좌측 그림이 선물의 일간 차트의 모양인데 아까 보여드린 코스피의 채널을 향하고 동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그어드린 모습이 이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확대해서 보면은요. 4일 동안 가파르게 내린 모습이었는데 오른편에 보면은 조금씩 이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전환형 패턴을 이 오른편에서 그리게 되는데 오늘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여러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업종별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살펴봐 드리면은요. 예.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이 헬스케어 업종이 지난 주말의 경우가 되겠는데 비교적 이 헬스케어 업종이 선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도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로 뜨거웠던 업종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종목군요. 이쪽 부분이 서비스 업종이 되겠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비스 업종이 되겠는데 백화점 업종, 내수 업종, 소비 업종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내수 소비 쪽에서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 업종이 좋은 모습이었다. 대신에 지수 관련 대형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유업종, 건설업종, 조선업종, 화학업종 등등이 네. 상대적으로 조정을 보였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주목을 받았던 업종,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업종들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지수로 보는 진도 설명을 해주실 때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좀 하방 경직적으로 그렇죠? 확보하는 구간으로 이해를 하고 또 공교롭게 FOMC 회의 결과 끝나서 우리나라 목요일 아침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네, 그때 좀 맞물려서 한번 좀 시장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군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제가 그 테두리 색깔이 아주 새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오늘로 보면은 지난주 이 시간보다도 더 불안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 중반 이후로는 오히려 지난주보다는 낫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운의 파트너 강동진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사님.